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0.69%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번 주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며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IPO 대어들의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도 주간 기준으로 2.8%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 수혜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는 7월 28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시장에 관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빠르게 지나가고 월요일장이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증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박원재,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주유소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세 가지 종목이 단기간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대, 비트컴퓨터가 26%대, HLB가 22% 목표가 달성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종목 4가지 있습니다. 한라홀딩스와 이화공영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9%대 수익률을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손실률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재훈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정보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는 금요일 날 연고점을 경신했고 또 다우존스 지수도 35,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좀 영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뉴욕 증시는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한국 시장 같은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아마 강보합권역에서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나올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갇혀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려면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역이고 종목장이 여전히 좀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8만 원 안착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추가적인 반등수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좁은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있어서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다만 종목별로 흐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닝신이기 때문에 수급계 선수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들은 좀 여전히 봐야 돼요. 1150원짜리대에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하락세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달러 인덱스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50원 이하권역으로 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면 아마 1160원을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폴더블4의 최초로 광수폰이 좀 나오죠. 중국폰에서 이건 좀 베낄 수 있겠나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갤럭시 Z 폴드 3가 국내 초도 물량이 전작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시켰습니다. 10만 대를 쏟아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활을 좀 걸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BH라든가 뭐 바닥권역은 이미 5월 달에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지 쪽에 있어서 KH바텍이라든가 아니면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UTG 관련해서 리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출시일이 다음 달 중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슈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분들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응을 하면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전기차 시대가 좀 빨라진답니다. 올해 610만 대가 좀 팔려나갔고 지난해 2배 이상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 속속스럽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로 좀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벤츠 같은 경우도 2030년도에 완전히 다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2차 전지 쪽 섹터에 있어 관심 종목군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상하 프로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포인테크 같은 경우도 장비사들 중에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포인테크가 공모가가 34,000원대입니다. 근데 2만 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바닥권역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조금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이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상승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PNT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롤트롤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점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엔터주들이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JYP 엔터도 눌림목 구간 이후에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늘장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5G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에 있어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5G 투자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쪽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6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2분기 실적주가 강세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카카오뱅크 관련주가 기관들의 수요가 거세게 몰리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는데 SMCNC도 카카오 인수설에 의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합니다. 네이버가 가장 강한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7% 급등하면서 4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도 강세로 출발합니다. 1.3% 올라가면서 15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 챙겨가면서 11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0.48%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82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9% 올라가며 75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2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지수 코스피 시장 0.25% 상승하며 3,262선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 올라가며 1,059선까지 올라왔고요. 네, 코스피 시장 현재 연고점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모습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들의 매수세만이 현재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고 이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조금 사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카카오게임즈가 시총 2위를 탈환한 뒤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급등하며 출발하는데 현재 가격 10만 3,500원까지 올라가면서 10만 원 선에 안착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 조정받으면서 27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시젠 보합권 SK머티리얼즈가 1.3%대 조정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8%, CJ E&M도 0.87% 올라가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하긴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좀 양매도세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자, 미국 시장이 넘어갔습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따라갈 건가 아마 그거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따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가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니까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로 들어오겠죠. 세력들은 그거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넘어갔으나 한국 시장은 여전히 못 넘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밑으로 뚝 떨어지느냐? 그런 일은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사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떠있는 상태에서 못 가는 척을 할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척을 한다는 얘기죠. 가끔가다 보면은 뭐 자연의 그 다큐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가끔 죽은 척하는 동물들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약간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던질 텐데 어차피 가래들은 갑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잘 들고 있어야 7월 마지막 주거든요. 이번 주에서 시장이 한번 넘어가줘야 돼,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야 8월장에서 불장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도 되고 일단은 목표치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걔네들이 알아서 땡겨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 오늘 아침에서 잠깐 급상승 줬다가 밀리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밀리게 되면은 오히려 싸게 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는 강세를 주는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전장에서는 약간 죽은 척을 하지만 오후장에서는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나올 거고요.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 움직일 거고 내일 안 움직이면 모레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8월 달에 많이 낼 것인가? 그거를 공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일단은 종목들이 움직여 봐야 되는데, 일단 IT 섹터들 흐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증권주 섹터들도 괜찮을 것 같고, 건설주 섹터도 괜찮을 것 같고, 의외로 자동차와 철강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거든요. 다 좋은 건데, 거기에서도 그 섹터 내에서도 바닥인 애들. 특히 지금 바닥 권역에서 순환매로 노릴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서부터 해서 괜찮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엔터주의 흐름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여튼간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많습니다. 뭐 IT만 하더라도, IT만 따져도 뭐 PCB, 카메라, 그 다음에 뭐 OLED, 반도체 장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등등 해가지고, 종류만 따지게 되면 한 8가지에서 10가지가 나와. IT만 따져도.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결국 메타버스가 여기저기 지금 다 엮입니다. 나중에는 메타버스가 뭐 방산주로도 엮일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가 영화뿐만 아니라 뭐 OLED도 결국은 메타버스 표현하면 OLED가 또 엮여야 될 거고요. 또 OLED를 메타버스를 또 엮으면은 뭐 나중에 뭐 헬스케어도 메타버스를 엮을 수 있고요.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메타버스 관련주는 이거다라는 생각을 좁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다 앞으로의 그 VR, AR, 가상현실 이 부분이 쓰일 수 있을 만한 모든 섹터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서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이제 세상들이 이제 찾아올 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IT sek터들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IT들이 지금까지 안 움직였으니까 7월달, 8월달 이 실적 시즌에 그래도 한 번은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290을 오늘 돌파를 할 건지, 내일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이번 주 후반에 돌파를 할 건지, 이걸 돌파를 해줘야 3,316을 돌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하게 계속 움직여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해서, 빨리 올라갈수록 먹을 폭은 커집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은 먹을 폭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왕 갈 거면 세게 올라가주는 게 좋은데, 지금 죽은 척을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있는데 죽은 척을 하는 상황이라 언제 움직일지 계속 째려보면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예스24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자, 예스24. 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스24. 그래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 급등세를 펼쳐주고 있는데 관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매수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신고점이죠. 쭉 보면은 역사상 신고점으로 최고점에 떠 있기 때문에 막상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되면 재료 조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몇 번에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보유자들의 영역이고요. 이 바닥에서 뭐 2,000원대에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700%, 800%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략하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수익이 많이 났을 테니 어느 날 갑자기 쭉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을 잘 하시면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뭐 1.4%인가 밖에 없는데 그냥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인터넷 서적 그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공연 티켓 이런 거 파는 회사이고, 그래서 문화상품권 이런 거 취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카카오뱅크 이슈로 엮여가지고 오랜만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예스24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진 L&D라는 종목, 마찬가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삼진 L&D 2차전지 부품 소재주예요. 최근에 2차전지가 강하게 좀 움직였죠. 에코프로, LNF, 뭐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신 소재 등등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생각보다 괜찮게 움직임이 지난주에 한번 나와줬고,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도 한번 움직일 거고, 또 2차전지 부품인 삼진 L&D도 순환매로는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부품주, 뭐 소재주 흐름을 봐서는 4,200원에서 4,500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죽은 척을 하죠. 죽은 척을 하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급락할 일은 없고요.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주구축하다 살아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얘도 살아나갖고 위로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오히려 조정받으면은 공략하실 때 어차피 안전하니까 올라간 게 없으니까 밑으로 급락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흔들 때마다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강하게 바로 움직일 거다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 7월 23일 날 벤치에서 2030년까지 정동화 전환에 따른 약 54조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7월 19일 날에서는 2차 전지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때 이제 유럽 배터리 제조사의 협력 논의가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부품주들, 그러니까 삼진 L&D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뭐 LNF, 그다음에 코스모신소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쪽 애들이 그때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움직이고 나서 지금 옆으로 눌리거나 횡보하는 이 상황에서는 순환매를 공략할 때에서는 삼진 L&D도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전망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3,600원만 지지해주면 4,2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웨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코웨이는 이제 웅진 코웨이, 그러니까 정수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환경 가전 전문 업체이면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뭐 등등의 이제 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있는 회사인데 이게 그 홈쇼핑에 보니까 코웨이 창문형 에어컨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코웨이 제품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습기죠. 제습기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여름이라서 관련된 이슈로 얘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신일전자하고 파세코가 눌림목을 다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오늘 강세를 보여주죠. 그러면은 코웨이도 정고점은 이미 지난주에 돌파를 했고 그럼 우상향으로 더 위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최근 4개월 동안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쫓아가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안 내려올 것 같다. 근데 코웨이를 되게 좋아하고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안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5번을 나눠서 내려올 때마다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5분의 1, 85,000원에 한 번, 그다음에 83,000원에 한 번, 뭐 81,000원에 한 번, 8만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흔들 때마다 사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이왕이면 좀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싸게 네모칸을 쳐드릴 테니까 이쯤으로 내려오면 그러면은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못 가도 한 95,000원 정도 그 정도의 폭을 보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조정시마다 공략을 해도 얘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DS 투자증권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2분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다 상승하는 그래서 매출액은 12.4%가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은 22.6%를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상승할 거라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이 더위 속에서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또 더 없고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수급적인 부분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은 최근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사는 거 봐서는 한 번 정도는 다시 시세를 줄 수 있는 매매 종목으로 조정시 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이 시각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특징주 있을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흥국 F&B입니다. 흥국 F&B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죠. 마켓컬리 관련 주로도 엮이고 있는데 마켓컬리의 IPO가 다가오면서 흥국 F&B의 주가가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흥국 F&B는 마켓컬리에 30여 가지의 간편식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8% 급등하면서 4,48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갭상승 출발이 눈에 띕니다. 지금은 음봉을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3,875원부터 4,800원 부근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IPO 관련주입니다. 넵튠은 크래프톤 관련주인데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넵튠과 카카오게임즈 등등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넵튠은 현재 크래프톤에 대해서 1%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넵튠의 자회사인 맘모시스는 얼마 전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하며 이 넵튠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넵튠 현재 8% 급등하면서 39,9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넵튠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7월 초반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한 7,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4,000원 부근부터 현재 31,000원까지 터치한 모습이고 현재 가격은 39,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IOK가 캄보디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IOK는 1차 년도에 연간 최소 1,000만 회분, 2차 년도부터는 2,000만 회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캄보디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7.67% 올라가며 1,89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장. 네, IOK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인데 2,400원부터 1,655원까지 쭉 내려갔다가 정배열권에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1,90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박원재 위원님이 이 주식시장 굉장히 잘 보고 계신데 이런 시황들 이 방송 외에도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문자 박원재라고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 코스피 시장이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도 간당간당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됐고요. 통상 휴가 시즌은 산만합니다. 수급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관성대로 진행되는데 이번 달이 이제 양봉을 그리면은 코스피의 역사를 쓴다 그랬죠. 지난 8개월 동안 월봉으로 양봉을 그린 게 코스피 시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달 출발점이 3,297입니다. 3,297.92.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코스피의 기록을 쓰는데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랬죠. 시장은 확률적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은 아마 음봉 마감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죠. 첫 번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에요. 델타 변이의 확산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양극화가 돼서 백신을 접종한 국가는 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죠. 저에게서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머징 국가는 아직 백신 접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진행 중이고요. 이런 공급망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으면은 아마 하반기 경제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겁니다. 델타 변이는 뭐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보지만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이 이후에 공급망 확대에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는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피크아웃 우려인데 2분기가 이제 실적 고점이고 3분기부터는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저효과상 당연한 겁니다. 피크아웃 되는 거는 당연한 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비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활성했던 작년 2, 4분기가 실저점이고, 그러면 2, 4분기는 지금 뭐 전부 전년도 대비해서 70%, 100%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만 3분기, 4분기로 가면은 뭐 기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장률은 피크아웃입니다. 중요한 거는 피크아웃이 아니고 방향성입니다. 경기가 계속 회복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의 방향성은 경기 위축을 우려하기보다는 방향성 자체는 경기는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쪽에 방점이 맞춰지는 걸로 봤을 때 피크아웃도 좀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마 테이퍼링으로 일컬어지는 긴축 문제인데, 연준의 목표치 중에서 이제 물가 안정보다도 고용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됐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을 얘기한다는 건 좀 빠른 얘기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뭐 그렇게 꺾어질 만한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지나가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지난달에는 카카오가 놀라운 급등을 보이면서 네이버를 역전하기도 했는데, 다시 네이버가 어느새 이제 또 시총 3위 자리를 찾았습니다. 뭐 사업 구조가 워낙 비슷하게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두 개의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고, 외국계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침투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그거는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네이버의 2, 4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입니다. 3,356억. 사업 영역을 계속 다각화하면서 수익성 확대 전략을 펴고 있어요.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제페토 확장도 여전하고요. 풀필먼트라고 하죠. 자체 직영감을 갖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강화합니다. CJ 대형통과 인프라 확장을 하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까지 하죠. 이마트와는 신선식품 장보비로 하고, 컨텐츠 쪽도 뭐 네이버 웹툰이나 왓패드, 이런 스튜디오 오리지널 컨텐츠 지원도 확대를 하고요. 핀테크 쪽은 네이버 페이에서 확장을 하고, 거의 뭐 전 사업 부분이 나무랄 데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리면은 따라갈 만한 몇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예요. 한국금융지주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당연히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를 받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아마 18조 수준에서 상장이 되는 것 같은데, 31% 지분이니까 지분 가치만 해도 뭐 대단합니다. 현재 시총이 6조인데, 증권업 본업도 워낙에 잘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요. 이 성장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카카오뱅크 차익이 한 5천억 수준 들어온다면 지금 가격은 싸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시장은 재료가 이제 막상 노출되면은 선반영됐다 이래서 좀 꺾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봐드릴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뭐 폭망했다가 이제 다시 업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겨우 신세제, 풍력 이런 쪽으로 돌려놨는데, 갑자기 원자력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면서 살아나고 있죠. 특히 소형 원자력 쪽은 기저발전으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따라온다기보다는 이제 부채 감축이나 이런 게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동안에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살아난다면 그 눌렸던 부분에 일정 부분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상당히 타당한 논리이고요.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 최근에 상승 급등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계속 관찰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다가 유지수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유지수 전문위원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코스피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폭을 거의 줄여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기관이 좀 사들여주고 있지만 그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지난주에는 철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 중심의 양호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이어졌는데요. 주가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장세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흐름은 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국내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달과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된 것과 다름없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호실적에 주가가 당장 반응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 기노브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일부 상승폭 반납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선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매우 큰데 급등이 나온다고 잘못 따라 들어가시면 오랫동안 힘든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한 종목 더 살펴보자면 제가 12일 월요일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EDT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드렸던 시점 대비해선 7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기업인데요. 네이버와 함께 인터넷 대표도 분류가 되고 이외에도 웹툰,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그 외에도 핀테크 등의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는 기업인데요. 작년 3월 이후 56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계열사 카카오게임즈가 이번 달 초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또한 상장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게 되면 두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관련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렸을 때 신규 진입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와 주거나 아니면 조정을 기다리신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선정하면서 반등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저항 구간인 15만 7천 원 부근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추세상으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기관 매수세를 보더라도 네이버가 조금 더 탄력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두 종 모두 좀 기관 매수세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창업투자회사죠. 대성창투가 투자했던 기업으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2019년에 상장한 이노테라피, 수젠텍, 캐리소프트가 있고 2020년에 코스닥 이전 상장에 성공한 젠큐릭스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대성창투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상장 준비 중에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미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 두나무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크래프톤과 두나무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곧 상장이 되어서 관련 기대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고 두나무의 경우에는 아직 상장 일정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이나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여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차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휴먼 뉴딜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성창투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가 4,200원에서 4,900원 좀 장기 박스권 형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도 기대감을 좀 뒷받침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여부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성창투도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관망 의견을 드리지만 중간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옴니시스템인데요. 옴니시스템은 원격 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전력량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전기를 비롯해서 가스, 수도, 온수, 그리고 열량계 등 설비미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한 계측기 분야 선도 기업인데요.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난달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진출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스마트홈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 이 옴니 시스템도 같이 움직여졌고요. 여기에 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 우려가 좀 이슈가 되었죠. 그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때 옴니 시스템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한 달 안에 50%가 넘는 시세를 낸 상황입니다. 재무가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요. 19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작년에 좀 적자폭을 줄였지만 작년 4분기부터도 다시 영업이익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좀 중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16일 이후에 좀 거래 없는 조정을 이어오다가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아래 꼬리를 달고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실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시장은 좀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외인의 매수세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외인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올게요.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현재 3,25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2%가량 상승하며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05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00억대, 외국인이 700억대를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1,245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고 개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0.16%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600억대 강한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섹터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알체라가 10%로 가장 급등세 좋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일 대비 5천 원가량 올라가면서 54,50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알체라는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대장주죠. 오늘도 3% 급등하면서 96,7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선익시스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아주 강하게 묶이는 종목인데 오늘 4% 급등하고 있습니다. 29,9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M게임도 1.3% 올라가고 코세스 6.7% 급등하며 11,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그널에서 현재 시장에 대한 특징주들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준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월요일장 조금 더 힘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